자, 수열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수열은 뭡니까? 수를 나열한 거죠. 그죠? 수를 나열했는데, 수열을 나열해가지고 뭐 어쩔 건데요. 수열을 배우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수를 나열을 했는데,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예요. 자, 규칙적으로 나열했다. 이 말이 약간은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괄호로 좀 여백을 남겨 놓을게요. 왜냐면 누구한테는 이게 규칙으로 보이지만 누구한테는 규칙으로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대한민국 교과과정에서 수열이라는 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 규칙성을, 수를 나열한 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 규칙을 찾아낸 후, 수학이잖아요? 수학이니까 뭐겠어요? 수식으로 표현해야겠죠?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수열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건데, 수를 규칙 없이 나열한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고,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열을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 누군가의 의도에 맞게끔 그 규칙을 내가 찾아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배우는 게 수열 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수열을 이해할 때 있잖아요. 함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일종의 함수다. 수열은 일종의 함수예요. 그래서 수열 파트를 잘 보면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언제 집어넣느냐면, 우리 친구들 수열 바로 전에 뭐 배웠어요? 지수 함수 배웠죠? 로그 함수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열을 배우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열을요, 그냥 수열 이렇게 끝내시면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열을 일종의 함수 입장에서 접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열을 좀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함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함수를 먼저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함수 힘들어 하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수가 우리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와요. 그때 함수라는 제목으로 나오진 않고요. 좌표평면을 설명할 때, 그 좌표평면을 설명하다 보니까 X축, Y축 설명하고 뭐 1사분면, 2사분면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그 좌표평면 설명할 때 예시를 들었는데, 그 예시로 들은 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이런 겁니다. 자, 옛날 생각 한번 또 해볼게요.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어땠습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그날로? 자, 1, 2, 예를 들어볼게요. 2, 4, 3, 6. 4, 뭐일까요? 그렇죠. 이거죠. 짱짱짱. 이거에 대표되는 거를 우리는 X라 그래요. 이거에 대표되는 거를 Y라 그러는데, 뭐겠어요? 눈치챘죠? 그 얘기죠. EX. 잘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이게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죠?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다? 4일 때 8이니까, X일 때는 EX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배워요?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함수라고 안 배우고, 뭐, 정비례. 정비례, 뭐 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함수를 막 집요하게 배우진 않죠. 함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배우는 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1차 함수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함수 얘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시, 좌표평면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요게 나오는데, 여기서 함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함수를.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함수를 또 한 번 더 배우죠. 함수 파트만 따로 해서 배우죠. 그죠? 그때 이제 달걀을 그려놓고 하잖아요. 요 x가 정역이라 그러고 요 y가 공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저 위에 그림을 여기다가 달걀에다가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3이 6이 되고 이렇게 땡땡땡 해서 x가 y인데 그 y가 2x가 되고 이거를 뭐 x에서 y로의 함수라 그래서 뭐 f라고 하고 이 y를 우리가 또 뭐라고도 해요? fx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함수를 왜 f라는 말을 쓰는 줄 알아요? 우리 깊이 있게 집요하게 공부를 해보자고요. 펑션이라 그러죠. 펑션에서 그 f를 딴 거예요. 펑션의 영어 사전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기능 역할이죠. 일상생활에서는 기능 역할로 쓰여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함수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이 함수라는 말이 왜 펑션에다가 함수라는 말을 쓰겠어요? 기능 역할이라는 뜻이 있겠죠. 함수에는.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니까 딱 정리가 되던데, 함수는 이렇게 이 fx를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한번 내가 이해를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좀 납득이 가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x라는 녀석이 x가 f라는 기능, 펑션이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f라는 기능에 의하여 옮겨진 값이에요. 그 옮겨진 값을 f라는 기능에 의하여를 조금 선생님들 또 번역을 해볼게요. f라는 기능에 의해서 이제 여기 뭐가 생겼다고 보면 어떤 일정한 기능, f라는 일정한 기능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규칙이 생기죠. 규칙. 우리 친구들이 여기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4가 되고 3일 때 6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알아낸 거예요. 그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4일 때 8이다 했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x일 때는 2x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라는 기능에 의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생기는데 그 규칙에 의하여 옮겨진 값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해요? x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옮겨졌다. 그래서 fx라고 쓰고 얘를 간단하게 뭐라고 한 글자로 y라고 하는 거예요. fx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x라는 녀석이 f라는 기능에 의해서 어떤 규칙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f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f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x에다가 1을 곱하기 하는 기능을 한 거예요. 1을 곱하기 하는 기능을 한 거예요. 응? 그 기능에 의해서 그 값이 이제 옮겨진 값을 간단하게 y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함수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함수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규칙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수를 다시 끄집어낸 건데요. 여기 규칙이라는 말을 내가 여기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을 찾아낸 후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이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맛보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요게 맛보기예요. 요게 맛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전에 함수 잔뜩 배웠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배운 함수는요, 규칙을 찾아내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배운 게 아니라 이미 규칙이 나와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를 배운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는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는 함수를 그걸 해석하고 번역하고 사용하는 거를 배운 거지, 그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배운 건 아니죠. 그걸 살짝 응용 문제에 나오긴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열을 함수랑 연결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수열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해서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그 녀석들을 함수 입장에서도 내가 접근을 시켜줄게.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 안목을 갖게 돼서 수열 문제를 좀 더 좀 그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거니까요.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수열이 무엇이다?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까지는 설명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규칙이라는 말이 중요하니까 규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규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큰 제목 1. 자, 요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 수열이랑 함수랑 완벽한 그 수열이 일종의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더 수열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함수 안에 수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중에서 어떤 거를 수열이라 그러냐? 요 x가요 n으로 바뀌어요. 자연수, 보통 우리 자연수에서만 다뤄요. 그래서 자연수라 그러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1항, 2항, 3항, n항이라 그러고요. 그때 이 y값을 뭐라 그러냐면 n번째 항이라 해서 보통 an이라고 하고 n자를 저기 그 서브 여기 밑에다가 간단하게 글자 작게 해서 an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열은 일종의 함수인데 함수의 정의역 x가 n으로 바뀌었다. n으로 바뀐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이 끊어지잖아요. 1, 2, 3, 4 끊어지니까 불연속 함수예요. 불연속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an의 y자리가 an으로 된 거잖아요. 그게 또 y가 fx였잖아요. 요 x가 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n을 fn으로까지 연장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fn으로 이해하겠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수열을 함수 입장에서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수열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수열이 함수예요. 일종의 함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함수 입장에서 접근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친구들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너도 나도 수열은 잘 하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다른 친구들보다 경쟁력을 이렇게 좀 발휘하려면은 함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규칙은 즉 일반항. 이거 an을 일반항이라고도 해요. n번째 항 또 n번째 항이라고도 하고 또는 일반항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항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거. 규칙. 그러니까 규칙이 그 항과 항간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항과 항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항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또는 n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글씨 좀 짧게 자 1번 앞으로 배울 거예요. 등차 수열이 그렇죠. 그죠? 등차 수열 예제를 들어주면 알겠죠. 1, 3, 5, 7 그 다음 뭐겠어요? 9 눈치채셨어요? 그럼 우리 목적은 요 n번째 항 요 녀석을 알고 싶은 거죠. 즉 식으로 표현하면 an 또 fn 즉 n에 대한 함수 이걸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본격적으로는 다음에 할게요. 자, 등비수열. 이거 왜 등차 수열이다?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이가 다 2잖아요. 등비수열. 1, 2, 4, 8. 그 다음 뭐겠어요? 눈치채셨군요. 16이죠. 땡땡땡. 우리가 원하는 건 요 n번째 항.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개차 수열. 선생님 다 가르쳐 줄게요. 개차 수열이죠. 개차 수열 예를 들어준다면 이런 거죠. 개차 수열이 이런 거예요. 1, 2, 4, 7, 11. 눈치채셨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자, 1, 2, 4, 7, 11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죠. 개차 수열이라는 거 선생님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파란색. 요 차이 1이죠. 2에서 1 빼니까. 4에서 2 빼니까 2죠. 7에서 4 빼니까 3이죠. 11에서 7 빼니까 4죠. 얘를 개차 수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수열, 즉 검정색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개차, 이 파란색 수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거 뭐예요? 이 선생님이 지금 들었던 이 예제는 뭡니까? 등차 수열이죠. 1, 2, 3, 4. 그러니까 그 개차 수열, 파란색 수열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검정색 수열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변함없이 검정색 수열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파란색 수열이에요. 즉 개차 수열을 알았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차 수열을 이해하면은 검정색 수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거죠. 자, 그렇게 이제 기타 수열들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항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가 한간의 규칙이 없어요. 한가 한간의 규칙이 없어서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없는 수열. 선생님 그럼 그 규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한과 한간의 규칙은 없지만요. 무리를 지었을 때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군수열이라 그래요. 무리를 지었을 때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군수열에 대해서 배우죠. 군수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딱 정리를 하고 접근하셔야지. 그 1번 이쪽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이걸로 풀면 안 되죠. 군수열로 풀면 안 되죠. 군수열을 문제 냈는데 1번 가지고 풀라 그러면 아무리 낑낑대도 안 풀리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규칙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무리 내에서 무리 내에서 규칙이 있어. 무리 내에서는 규칙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 1, 2, 3, 4 눈치챘어요? 그 다음 뭘까요? 눈치채셨군요. 1, 2, 3, 4, 5죠. 그러니까 한가 한간에는 규칙이 없죠. 1, 2,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규칙이 없지만 이렇게 무리를 주었더니 규칙이 있다. 그래서 얘를 군수열인데 그리고 군 내에서도 규칙이 있죠. 1, 2, 3, 4니까 등차 수열이죠. 그죠? 군 내에서 그래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낱개로 봤을 때는 규칙이 없으니까 2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2번에. 낱개로 봤을 때 하나하나씩 봤을 때 규칙이 있는 거는 1번 영역에서 해결해 주시면 돼요. 군 내에서조차도 규칙이 그러니까 뭐뭐에서조차도라는 얘기 규칙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말에는 아주 그 묘미가 있죠. 이 조사에서부터 어미라 그래요? 조사라 그래요. 예. 선생님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군 내에서조차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서조차도. 그 다음 말은 부정이죠. 규칙이 없죠. 선생님 그러면 규칙이 없는 건데 이거 왜 배워요? 수열은 배우는 이유가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수열을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 배우게 하는 건데 이건 규칙이 없는 건데 왜 배워요? 규칙이 있긴 있어요. 설명할게요. 자, 선생님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깊이 있게 보지 마세요. 눈치챘어요? 그 다음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지었더니 그죠? 눈치챘죠? 예, 이거예요.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3. 근데 군 내에서 이 무리 내에서 규칙이 있어요? 없죠? 이런 거를 군수열인데 그래도 군 내에서는 규칙이 없어요. 그리고 낱개로 봐도 당연히 규칙이 없고요. 근데 무리를 지었더니 근데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거를? 주기수열? 우리가 이름을 하나 줘줄까요? 주기수열이라는 이런 말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름을 쓸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수열이 또 규칙이 있는 게 딱 우리가 지금 정리해놨던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한테 일단 기본적인 이제 수열의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규칙 찾는 거를 훈련하고 그런 훈련들이 되다 보면 이런 거 우리 등차, 등비, 개차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이 등장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규칙을 시각화해서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이런 샘플들이 나온 거고 이 기본적인 샘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얘가 규칙을 찾아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했던 어떤 현상을 그냥 숫자의 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현상을 어떤 친구는 수열을 꼼꼼하게 배우고 수열을 통해서 규칙을 찾는 훈련이 돼 있는 친구는 남들이 보지 못한 규칙을 통해서 거기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어떤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능력을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수열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열을 통해서 문제 내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도 우리가 감을 미리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1교시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피곤하니까. 자, 다음에 2교시. 저기, 먼저 본격적으로, 규칙을 찾는 법 중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